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인데, 자, 임대 사례 비교법에 대한 내용이죠. 또 개념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개념이죠. 자,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이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 또는 비준 임료라고 하는데, 이 지문을 출제했죠. 또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입니까? 출제를 27회 시험했습니다. 비준 임대료 또는 비준 임료인데, 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임대 사례와 비교하니까 이 사례 물건의 임대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이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하죠. 자, 우선 개념인데, 거래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준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던 거래사례 비교법에서의 거래사례 수집 기준 있죠? 이걸 그대로 준용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기본적인데, 그래서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요거 임대료와 관련해서, 자, 여러분이 신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첫 번째 초회에 지불하는 실질 임료를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은 관련해서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자,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에 있어서 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또 선불은 돈을 미리 주는 거죠. 이 선불적 성격을 가지는 또 일시금, 자, 선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의 상각액 또는 일시금의 미상각 운용함으로써는 이익이 나오죠. 선불이죠. 자, 우선은 요거는 A칸, 요거는 B칸, 요거는 C칸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문제는 이때 일시금이 나오는데, 이 일시금은 이 전세금 보증금인데, 이 전세금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은행의 정기 예금에 넣죠. 그러니까 예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세금 보증금을 운용함으로써는 이 정기예금 이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의미하겠고, 선불인데, 선불은 돈을 미리 주는 거죠. 그래서 1년 계약 맺어서 1년 돈 임대료를 이미 600만 원 지불했다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사글세를 얘기하겠죠. 사글세. 그래서 사글세 2개월 지나면 상각 금액이 있고 남아있는 금액에 운용함으로써는 이 이자 같은 것을 의미하겠죠. 자, A칸입니다. B칸은 각 지불 시기에 이 지불되는 임료, 각 지불 시기에 지불되는 임료 중 순임료액을 얘기하죠. 순임료, 순임대료를 얘기합니다. 각 지불 시기에 지불되는 임대료 중에서도 순임대료 지불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익비, 부가 사용료 중, 공익비, 좀 적산법에서 배울 때 공익비 부가 사용료 배웠죠. 그 중에서도 실비, 실제 이 경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여기에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에는 필요, 재경비죠.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공조공가, 손해보험료, 개손준비금, 공실 등의 손실 상당액을 의미하는 C는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말하죠. 자, C는 그렇고 이때 요 칸 A, B 플러스 C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모든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인 실질 임대료 또는 실질 임료를 얘기하겠고, 이때 이 B와 C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각 지불 시기에 지불하는 지불 임대료죠. 일시금의 성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 칸, 이 칸이 바로 A와 B 칸을 의미하죠. A와 B 칸. 이 칸은 바로 순 임대료를 얘기하죠. 순 임대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순수한 경제적 대가로서 실질 임대료에서 뭐를 빼준다? 우리는 필요, 재경비를 우리가 빼주면은 바로 순임대료를 구할 수 있는데, 가끔 우리가 모의고사나 시험에 보면 요 내용 이해하는지 여부를 가끔 출제하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우선 비교 방식은 항상 기본이 거래사례 비교법을 잘 알아두셔야겠죠. 거래사례 수집 기준 4가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죠. 임대사례 비교법에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우는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법에도 적용하는데 항상 거래사례 수집 기준을 잘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사례 비교법은 기본적 개념인데, 그래서 기본적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죠.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보면은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임대사례 비교법이 바로 뭐죠? 주된 방법이죠. 임대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주된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적산법이 아니라는 걸 주의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임대사례 비교법의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수익 방식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